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SPS 연구실 함지율 석사과정입니다. 이번 페이퍼 세미나의 주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백그라운드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태스크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윈클립에 대한 논문 12PR 2023에 발표된 논문을 발표드리고, 두 번째는 어노멀리 클립이라는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제 비주얼한 정보와 텍스처얼 정보를 융합한 모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쓰이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이미지 캡셔닝, 그리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어떻게 비주얼한 정보와 텍스처얼한 정보를 얼라이먼트 시킬 것인지, 그리고 복잡성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모델링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LM과의 차이점은 LLM은 텍스처얼한 컨텐츠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 집중하는 데 반면, VLM은 비주얼과 텍스처얼 입력값을 모두 처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은 기계 번역, 텍스트 생성, 퀘스천 앤서링 등 텍스트 정보만 활용하지만, VLM은 이미지 캡셔닝, 비주얼 스토리텔링 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진은 이미지 캡셔닝 또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예시로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입력하고 퀘스천을 주었을 때 이 이미지와 텍스트 모두를 이해한 어떤 답변을 생성해 주는 것이 비전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좀 유명한 모델과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이라고 클립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제로샷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인 달리이고, 세 번째는 비주얼 버트, 네 번째는 블립2, 다섯 번째는 GPT-4 옴니, 라바넥스트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클립의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는 비주얼 버트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윈클립 그리고 어노멀리 클립의 발표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백본인 클립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립에서 텍스트의 특징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추출되고, 이미지의 특징은 레즈넷 또는 VIT로 추출됩니다. 레이트 퓨전 방식으로 조인트 엠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1과 텍스트 1은 페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 2와 텍스트 2가 페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조학습 과정에서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만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그리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닌 다른 인접 행렬과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가중치를 동결시킨 다음, 내가 원하는 오픈 데이터셋인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어떤 텍스트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내는 텍스트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립은 라지 스케일로 사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제로샷을 통해서 충분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너블 프롬프트가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쿱 논문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러너블 토큰의 개념을 좀 제안해왔습니다. 러너블 토큰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제 nn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러너블 토큰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핸드크래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a plane, a photo of a plane, a photo of a plane 이런 식으로 텍스트 템플릿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러너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훨씬 더 유리하도록 러너블 파라미터를 주기 때문에 이 애큐러시 결과값을 볼 수 있듯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자동화와 확장성이 생겼습니다.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비주얼 어노멀리 디텍션은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산업에서는 제품군이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제품에 대해서 결함의 종류 또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하나의 제품에 대한 결함을 파악하려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그 제품의 분량을 측정한다면 이는 제조산업에 적용되기에 명확한 한계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 C번의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하나를 가지고 모든 제품군에 대한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결함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이제 윈클립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클립 논문에서는 기존의 퀄리티 인스펙션에서는 각 태스크에 맞는 이미지와 어노테이션을 개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윈클립에서는 제로샷, 퓨 노멀샷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에 클립의 등장으로 비전 랭귀지의 발전을 통해서 제로 퓨샷 퍼포먼스의 경쟁력을 높였으나 어노멀리 도메인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랭귀지에 대한 정보는 결국 노멀과 이 이상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랭귀지가 더욱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찝었고, 그리고 이 정상성에 대한 범주인데 결국 이 정상도 분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결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랭귀지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윈클립에서 제안한 방법은 두 가지로 정상과 이상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테이트 워드와 프롬프트 템플릿을 결합하여 앙상블 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과 로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윈도우, 패치, 이미지 레벨 피처를 집계해서 텍스트와 정렬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가 정상과 이상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 그림을 넣어두었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케일로 검사했을 때 어떠한 그런 풍부한 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샷에 대한 예시인데 쿼리 이미지가 있고 노멀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서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었습니다. 윈클립의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테이트 워드와 프롬프트 템플릿을 결합하여 프롬프트 앙상블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사전 학습된 클립을 통해서 비주얼 피처를 추출하고 멀티스케일로 집계하여 랭귀지와 정렬시킨 점이 윈클립에서 제안한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퓨샷이 가능한 윈클립 플러스를 제안하였고요. MV체크 AD와 비자 벤치마크에서 윈클립과 윈클립 플러스의 성능을 좀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정답값, 그리고 윈클릿의 제로샷, 퓨샷에 대해서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타낸 그림입니다. 윈클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윈클립에서 컴포지셔널 프롬프트 앙상블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왼쪽 위에서 볼 수 있듯 초록색은 정상, 빨간색은 이상에 대해서 스테이트 워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스테이트 워드와 클래스 네임이 결합되어서 여러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프롬프트를 앙상블을 해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클립 텍스트 인코더의 출력값으로 그룹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초록색 정상을 대표하는 벡터와 이상을 대표하는 벡터로 이렇게 이 두 개의 차원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 윈클립과 윈클립 플러스로 나누어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윈클립과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으로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고, 윈클립 플러스는 퓨샷으로 사용할 때 레퍼런스 이미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윈도우 베이스드로 이미지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구현한 윙클립에서 제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랭귀지를 통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 클래스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정상과 이상, 그리고 정상에 대한 오브젝트 클래스 네임, 비정상 이상에 대한 오브젝트 클래스 네임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셔널 프롬프트 앙상블이라고 CPE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라벨당 스테이트 워드랑 텍스트 템플릿을 사전에 정의하였습니다. 스테이트 워드를 정의한 이유는 단순히 이상이라고 정의하기엔 크랙, 미싱, 홀과 같은 이상 상태를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밑에 프롬프트 예시로 A cropped photo of a flawless PCB라고 이제 최종적인 프롬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flawless는 스테이트 워드를 나타낸 부분이고 뒤에 있는 PCB는 오브젝트 클래스 네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 노멀 프롬프트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에 대한 역할로서 예시로서 랭귀지는 이 두 문장에 대해서 컨텍스트 디펜던트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윙클립에서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였는지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드 윈도우 맵을 통해서 멀티스케일 패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맵은 바이너리로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인풋 X에 대해서 어떤 바이너리 윈도우 마스크가 곱해져서 이 바이너리 윈도우 1로 표시된 부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윈도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 스케일과 미드 스케일 그리고 스몰 스케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스케일로 패치화 시킨 다음 이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하게 됩니다. 윈도우 임베딩 맵에서 하모닉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때 두 가지 포인트로 각 모든 픽셀별로 텍스트 피처와 코사인 유사도의 점수를 계산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스케일에서의 CLS 토큰은 분류에 활용되고 패치 임베딩은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스케일에서 추출된 CLS 토큰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패치 임베딩은 세그멘테이션으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맵에서 풀이 된 값이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 윈도우 임베딩에 해당되는 부분은 옆에 예시로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파란색 이미지, 파란색 패치 임베딩 맵을 먼저 예시로 보면 이 1x2 차원에 표시된 이 픽셀 값은 두 개의 윈도우 맵으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1x2 동일한 픽셀 값에 대해서 윈도우 맵의 코사인 유사도가 0.2, 두 번째 윈도우 맵에서는 0.3의 코사인 유사도가 계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위의 수식을 앞의 항과 뒤의 항을 나누어 보았을 때 분모의 0.2 그리고 웨이트의 값, 0.3 웨이트 값 이런 식으로 8.333으로 계산이 되고 앞에 있는 값은 웨이트의 값으로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해서 최종적인 이 해당 1x2에 대한 픽셀 값은 0.2444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 스케일과 스몰 스케일 모두 윈도우 맵으로 하나로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스케일과 미드 스케일, 스몰 스케일로 구성된 패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해서 최종적인 맵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네, 윙클립을 통해서 퓨샷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노멀 레퍼런스 이미지를 쿼리 이미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각 스케일마다의 별도의 메모리 R에 저장해 둔 후 쿼리 이미지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가상 유사도가 높은 임베딩 맵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임베딩 맵을 어그리게이션 해서 세그멘테이션에 활용하고 맥스 값은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하였습니다.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1에서 볼 수 있듯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에서는 퓨샷 또는 매니샷과의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윙클립 플러스가 4샷, 1샷, 제로샷이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 성능을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샷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한 테이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3에서는 윙클립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스테이드 워드와 프롬프트 앙상블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4에서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5에서는 K샷 상황에서 레퍼런스 정보를 활용한 스코어링 방식에 따른 어블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스값과 S스코어를 모두 사용했을 때가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6와 같은 경우에는 K샷 상황에서 멀티스케일 활용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각화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과 같은 경우에는 노멀, 두 번째는 어노멀리 쿼리, 즉 어노멀리 인풋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답값, 네 번째는 윙클립의 제로샷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노멀리에 대한 부분을 잘 잡긴 하였지만 아직 여전히 좀 두루뭉실하게 어노멀리 리전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리서치 퀘스천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연구에 가져가도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투클래스 텍스트 템플릿 프롬프트는 가져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티스케일과 미들 레벨 비주얼 임베딩 또한 다음 연구에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티스케일의 비주얼 인풋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마다 윈도우 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클립 이미지 인코더가 입력받는 크기가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예시 그림처럼 1024의 이미지가 있다면 512 사이즈로 패치한 후에 이를 클립 이미지 인코드에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별로 가질 수 있는 결함의 스테이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인 텍스트 프롬프트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노멀리 클립 ICLR 2024에 발표된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어노멀리 클립에서의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의 경우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접근 및 활용하기 어려울 때 아주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의 발전으로 제로샷 리커그니션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전 랭귀지 모델은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스의 시멘틱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용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와 로컬과 글로벌한 글로컬 어브노멀리티의 로스 펑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롬프트 디자인을 단순화하였고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어떠한 변화 없이도 프롬프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 도메인과 메디컬 도메인에 대해서 17개의 데이터셋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어노멀리 클립에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백본은 클립의 구조로 12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텍스트 인코더 T와 24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이미지 인코더 F로 모델링 되었습니다. 텍스처얼 정보는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트로 텍스트 인코더에 입력값을 주었습니다. 비주얼한 정보는 로컬한 특징을 보기 위해서 DPAM 레이어를 제한하였습니다. 글로컬한 특징은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림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보실 수 있듯 오브젝트 어거너스틱한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에 대한 러너블 프롬프트와 비정상에 대한 러너블 프롬프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데미지드 오브젝트라는 방식으로 비정상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었습니다. 그 후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해서 텍스처얼 임베딩을 뽑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VIT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하여서 어떤 로컬한 비주얼 임베딩과 글로벌한 비주얼 임베딩을 뽑고, 이를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두 가지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DPM 레이어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뒤의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인코더와 같은 경우에 좀 보편적인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은 A photo of a class name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러너블 토큰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어거너스틱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이상에 대해서 각각의 러너블 토큰을 부여하고 그 뒤에 오브젝트 그리고 데미지드 오브젝트 이런 형식으로 이제 텍스트 오브젝트에 어거너스틱하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클립의 텍스처얼 스페이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러너블 토큰을 초기 레이어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인코더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이제 오브젝트 어거너스틱한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트는 결국에 이런 프롬프트가 이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즈가 되게 되고, 그 토크나이즈드를 활용해서 이런 nn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인코더에는 좀 더 독립적인 러너블 토큰을 학습하도록 해서 실제 코드 구현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0번째 레이어에는 파라미터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두 번째 러너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비주얼 인코더와 같은 부분에는 이제 결국 비주얼 인코더는 어떤 로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DPM 레이어를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레이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PM 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QQ, KK, VV 셀프 어텐션을 실험해서 각 픽셀당 자기 자신만 집중해서 보는 어텐션 맵을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레이어는 이제 VIT의 CLS 토큰을 통해서 글로벌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전 인코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제 DPM 레이어는 Diagonally Prominent Attention 맵을 줄여서 DPM 레이어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QKV의 어텐션 맵에서 로컬한 정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VV 어텐션으로 본 논문에서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VV 어텐션 2번 그림을 보게 되면 자세히 그림을 보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만 불빛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을, 어텐션 맵이 조금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전 랭귀지 퓨전과 스코어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링은 이제 텍스트 임베딩과 비주얼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이 DPM 레이어에서 추출된 이제 미들 레이어가 총 4장이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장에 있는 각 장을 한 장씩 가져와서 각 장에 있는 픽셀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픽셀 값에 텍스트 프롬프트의 임베딩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 차원은 4바이 타입니다. 1369 바이 2. 이 1369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지를 리사이즈하게 되면 37바이 37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518차원으로 총 리사이즈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를 손실함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포컬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손실함수이고,
다이스로스 같은 경우에는 두 집합반의 교집합의 크기를 합집합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입니다. 구체적인 손실함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세팅입니다. 먼저 이제 MVTech AD와 비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의 데이터셋이고, 또 나머지는 메디컬 도메인의 데이터셋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산업 도메인에서의 결과를 보면 아까 보았던 윙클립보다 어노멀리 클립에서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 도메인 또한 어노멀리 클립에서 더 우수한 스코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화 결과를 보면 이제 위에가 오리지널 인풋, 이제 두 번째 행위 그라운드 트루스, 세 번째가 어노멀리 클립이 예측한 어노멀리 맵입니다. 이 맵의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매우 흡사하게 예측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테이블 4와 같은 경우에는 DPM 레이어와 오브젝트 어거너스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에서 성능 향상의 폭이 아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T1이 DPAM이고 T2가 오브젝트 어거너스틱 텍스트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하였을 때 제로사 성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한 정보가 글로벌한 정보보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더욱 중요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결국 로컬과 글로벌 피처를 모두 활용하였을 때 MV테크와 비자에서 모두 다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서치 퀘스천 파트입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출발점은 클립에서는 결국 오브젝트 시멘틱을 얼라이먼트 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클래스에는 여러 디펙트 종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 어브노멀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데미지드 CLS 주는데 이 데미지드가 결국 디펙을 표현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고, 이 텍스처럴 스페이스에 대해서 리파이먼트를 하는 부분은 더 나은 리파이먼트에 대한 방식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에서의 출발점은 VIT가 로컬한 정보를 보기보다 글로벌한 정보를 좀 더 집중합니다. 따라서 로컬한 정보를 잘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로컬한 정보에서 VB 어텐션은 어떤 프리트레인된 학습을 네트워크를 학습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한 뭔가 마지막 필살기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미들 레이어 피처를 뽑는 것이 로컬한 피처를 뽑는 것에 유리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VIT에서의 어텐션 맵을 보면 이미 초반부터 글로벌한 특징을 많이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VIT의 장점이자 CNN과의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윙클립에서의 멀티스케일 관점을 보완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의 앙상블을 통한 어떤 이후에 제가 발표할 프롬프트 AD와 같은 논문과 같이 분포 기반으로 푼다면 어떠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